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430년에는 장티푸스라는 이 세균성 전염병에 의해서 최대 국가였던 도시 아테네가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14세기에는 흑사병, 페스트라고 알려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약 1억에서 2억 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고, 당시 중세 봉건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소작농들이 노예로서 살다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또 인류 역사상 20세기만 해도 약 3억 명이 사망한 질병이 또 천연두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질병인데요. 이 질병은 모든 전염병 중에 최초로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1980년에 종식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천연두가 또 종식되게 된 이유는 세계 최초로 백신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에드워드 제너의 이 우두법에 의해서 백신 개발에 또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1차 세계대전 때 사망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또 사망하게 했던 또 스페인 독감이 또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약 2,500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는 5천만 명이 사망하는 기록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를 돌았던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은연 독감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콜레라라는 19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이 설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전염병 너무나 무섭고 심각하고 언제 이 병에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쉬운데요.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이런 전염병이 없었다라는 인류학적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농업혁명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간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았고 도시 문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도 했지만 또 군집 생활은 없었던 거죠. 이때는 전염병이 없었지만 도시 문명이 생기면서 상하수도의 어떤 위생 상태, 그리고 농업혁명으로 인해 수렵 채집 생활에 비한 영양 불균형의 상태가 오면서 영양과 위생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는 아니기는 합니다. 최근에 경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X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900년대 이후에 위생의 상태와 영양의 상태가 잘 극복이 되면서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 전염병들은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개인의 영양상태, 위생상태만 잘 챙긴다면 새로운 전염성 질환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망률도 보면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성 질환의 사망률은 약 12%입니다. 무려 약 80%는 암, 심혈관 질환,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병 이런 만성 질환으로 인해 80%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8% 정도는 기타 여러 상황들인데요. 무려 80% 차지하고 있는 이 만성 질환들은 우리 인체 내에서 오랜 기간 내 몸에 쌓여진 염증과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12%의 어떤 세균 바이러스의 감염성 질환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염증이라는 것이 있고요. 염증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불꽃염의 증세증을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외부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외부 물질이 내 몸에 계속 쌓여가고 증식하고 확장을 해간다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명 반응인 거죠. 염증은 5가지의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발열,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요. 발적, 빨갛게 되고 부종, 부어오르고 기능장애, 그 부분에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5가지 증상을 수반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내 몸이 외부 물질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이겨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염증이 만성적으로 일어나도록 계속 내버려두는 내 몸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제일 위험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피부에서 일어난 염증들은요, 내 몸이 회복하고 살기 위한 반응이니까요, 염증 반응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의 과정에는 크게 2단계가 있습니다. 이 면역의 단계는 단순한 생명체일수록 면역의 과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은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1단계 후 2단계가 작동이 됩니다. 1단계는 마치 최전방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들, 또 경찰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 1단계에 작용하는 것은 일단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잡아먹고 바로 총을 쏴서 없애려는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는 대식세포, NK세포, 호중구라는 면역세포들이 일을 합니다. 대식세포의 경우에는 이 식이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잡아먹는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물질이 생겼을 때 바로 포식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식세포는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포식작용을 하는 동안에 대식세포의 표면을 통해서 이런 외부 물질이 들어왔다라는 그 신호를 전달을 해서 다른 면역세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NK세포는 암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세포인데요.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해서 자연 살해세포로 우리 몸 전체에 약 1억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NK세포도 역시 없어져야 되는 암세포나 노화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호중구는 면역세포의 과립구라는 종류 중에서 호산구, 호중구, 호염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경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물질이 딱 들어왔을 때 호중구가 막 나가서 면역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는 병원에서 이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호중구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중구는 백혈구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중요한 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식세포와 NK세포와 호중구는 마치 최전방에서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경찰, 군인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희한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몸이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다. 이럴 경우에는 내 몸이 이 바이러스를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처리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섬세한 면역 작용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때 동원되는 세포가 T세포와 B세포입니다. T세포와 B세포는 림프구의 일종이고요. 1차 면역 반응에 의해서 대식세포가 어떠한 물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를 이 T세포에게 보내줍니다. T세포는 이것을 듣고 약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이것에 대한 특수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준비를 하고 결국 B세포가 항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우리 몸에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꼭 잡아내는 맞춤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라는 것은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서 한번 경험을 하면 다음에 또 저번에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을 했구나 하면서 다시 똑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면역은 1단계 면역이 일어난 약 5일에서 7일 이후에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 특수 무기인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백신이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백신은 우리가 미리 바이러스 조각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몸에 T세포와 B세포에 의한 항체를 만들어냄으로써 실제 다음 바이러스가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B세포의 기억 능력, T세포, B세포의 항체 생성 능력을 활용한 것이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